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6개의 대주의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대교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인 무료 독서 모임, 어떻게 영리사업의 도구가 되었나 하는 주제입니다. 2020년 2월 초 대교그룹 사회공헌 부부는 2019년 사업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표지에 더불어 배우다는 대교 사회공헌 사업의 브랜드 명칭이죠. 처음 10여 페이지는 더불어 배우다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회장 메시지, 더불어 배우다의 의미, 가치, 이해관계자, 연역.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9년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대교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업은 바로 빡독이었죠. 첫 순서로 소개할 만큼 대교에선 비중 있는 사업 같습니다. 빡독이라는 행사가 대교의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이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빡독 X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019년 동안 20여 회의 크고 작은 모임이 있었고 총 참여자의 수가 3,000명, 신청자는 18,000여 명에 이릅니다. 대교의 더불어 배우다는 페이스북 페이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죠. 2018년 1월 16일 페이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의 브랜드 명칭은 더불어 배우다로 2018년 1월 16일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운영은 바로 체인지 그라운드가 맡았습니다. 여기에서 2달이 지난 3월 전 국민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빡독이 런칭을 했습니다. 주체는 대교지만 운영은 체인지 그라운드의 일임을 했죠. 2018년 중 빡독은 월 1회꼴로 8번 열렸습니다. 보라매 공원의 대교 사업 강당에서 같이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였죠. 그로부터 1년 뒤 대교는 새로운 독서 모임인 싱큐베이션을 런칭합니다. 대교그룹이 가지고 있는 세계 청소년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운영은 역시 체인지 그라운드가 맡았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교의 후원하에 체인지 그라운드는 더불어 배우다를 운영하면서 빡독과 싱큐베이션을 운영했습니다. 빡독은 월 1회 수백 명이 모여서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임이죠. 싱큐베이션은 100여 명을 선발해서 3개월간 12권의 책을 읽고 매주 서평을 써내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빡독보다 더 밀도 있게 책을 읽는 모임이었죠. 이 두 독서 모임은 모두 무료였고 이상할 게 없는 건전한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체인지 그라운드는 어떻게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 3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었을까요? 2019년 3월, 그러니까 싱큐베이션 런칭 직후 체인지 그라운드 의장 신영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교그룹 2세인 강호준 상무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인지 그라운드가 사업을 맡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신영준 씨는 수년 전 빅보카와 완벽한 공부법 일취월장을 베스트셀러에 올리면서 청년 멘토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게 된 시점에서 자신 역시 빅스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멘토와 교육자로서 자신의 비전을 대중에게 전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죠. 싱큐베이션 런칭 2달 후인 2019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19년 4월 말 신영준 씨 자신이 기획하고 로크미디어가 펴낸 단행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영준 씨는 40인의 인플루언서에게 책을 보내 서평을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뜸하자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수백만 원이나 들인 택배비가 아깝다면서 이들을 내뜨린 거로 부르며 쓸모없다고 비판합니다. 별것 아닐 것 같았던 논란은 신영준 씨의 불쾌한 태도에 대한 감정 대결로 격화하면서 증폭됩니다. 5월 한 달간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감동근 교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신영준 씨의 언사가 도를 넘어서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던 대중들까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이들이 뭉쳐서 페이스북 그룹인 도서사기 감시단이 탄생하죠. 도서사기 감시단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영준 씨와 체인지 그라운드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경악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대교회 사회공헌 사업으로 위탁받은 무료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자신들과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로크미디어의 책들을 소개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수많은 문제제기 중 하나였습니다. 대교회 사회공헌 사업인데 자신들의 광고주의 책들을 그 리스트에 끼워 넣는다 하는 얘기였죠. 이들은 독서 모임 참가자들의 서평을 자신들의 수익 사업에도 이용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돈의 역사를 체인지그라운드가 가진 페이스북 페이지 9개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4일에 출간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서평들을 날짜별로 촘촘하게 펴 바르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독서 모임 참가자들에게 받아낸 서평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출간 직후인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 동안 고르게 지속되고 있죠. 사회공헌 사업을 자신들의 영리사업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교그룹에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 뒤인 6월 28일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싱큐베이션에서 로크미디어의 책을 모두 빼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죄송하다고 대중한테 사과하기보다는 당신들이 짜증나게 해서 뺀다는 불량한 태도로 곁들여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죠. 조선일보와 MBC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공익적 독서 모임의 사적 이용까지 계속되어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경쟁률이 높은 싱큐베이션에 지원한 어느 참가자의 소감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을 이용해서 체인지그라운드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죠. 체인지그라운드와 신영준, 고영성 씨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이 두 명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 역시 나와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대교와의 관계를 끊고 싱큐베이션을 자신들이 영리화해서 가져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후원 기업은 로크미디어였죠. 그러나 싱큐베이션은 참가자들에게는 여전히 무료 행사였습니다. 무료 독서 모임인 싱큐베이션이 어떻게 영리사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은 두 가지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큐블리케이션과 싱큐온이었죠. 먼저 큐블리케이션을 보시죠. 큐블리케이션은 고용성 씨가 아마존의 별점을 중심으로 외서를 엄선해서 판권을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에 업계 최고의 번역료를 주고 로크미디어에서 펴낸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크미디어는 2주에 번역서 한 권씩 연간 26권의 책을 발간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이미 이전부터 로크미디어의 단행본 사업부는 신영준 씨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을 시작으로 현 시점까지 그들이 공언한 대로 2주에 한 권씩 총 21권의 번역서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고, 이를 체인지그라운드는 큐블리케이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출간하는 대로 사서 따라 읽으면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싱큐온은 이러한 큐블리케이션 서적들을 읽는 싱큐베이션 내 별도 프로그램이었죠. 2020년 4월 시작한 싱큐베이션 5기는 총 300명입니다. 이들은 12주간 총 6권의 책을 읽으면서 1800개의 서평을 각자 보유한 300개의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각자 6권씩 총 1800권을 사주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체인지그라운드는 상당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출판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했죠. 이들은 각자가 가진 블로그 수백 개 출간 시기에 맞추어서 우호적인 서평을 쏟아냅니다.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광고와 다름없는 이 글들은 일반 대중의 책 구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큐온 참가자들이 출간 초반에 대량으로 사주는 책들 역시 베스트셀러 집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이들의 이런 광고 같은 서평을 서평잡이 배라고 불렀습니다. 2019년 싱큐베이션은 영리로 전환되었고 세계 기수가 운영되었습니다. 총 36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싱큐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블로그에 500개 이상의 서평을 노출시켰죠. 싱큐베이션 3기부터는 별도의 싱큐온 멤버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싱큐베이션은 졸꾸러기들에게는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거였죠. 이들은 싱큐베이션이 끝나고 각자의 지역과 그룹 안에서 빡독 X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왔습니다. 지방 거점이었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룹의 리더가 되어 지방 소모임을 독립적으로 이끕니다. 처음엔 아무 책이나 가져와서 읽는 모임이었지만 로크미디어의 책을 읽는 싱큐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빡독 X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큐베이션뿐만이 아니고 빡독 X까지 이미 반쯤 체인지 그라운드의 영리 사업 내로 진입을 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이들은 싱큐베이션 출신이면서 왜 빡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까요? 앞서 살펴본 대규의 더불어 배우다 연차 보고서에도 빡독 X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빡독 X도 비영리 사회공헌 사업이어야 할 텐데요. 네, 이미 체인지 그라운드는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대규가 주관하는 빡독 본행사에도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빡독 역시 영리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11월 싱큐베이션 출신인 어느 참가자의 글을 읽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이랬죠. 싱큐베이션은 이제 빡독 X로 진화하고 있다. 싱큐베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발적인 소모임을 만든다. 빡독 X의 그룹장들은 책임자 수준인 상층부로 이동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신권력의 네트워크란 단어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독서 모임에서 도취하는 것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한 희열과 만족감이라 기술이 되어 있죠. 미래 싸움의 승자는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로 결정된다라. 네, 다단계 사업의 매뉴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영준 의장은 이미 2019년 8월 빡독 X의 영리화를 공공연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빡독 X는 인디펜던트 빡독이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도 지원을 하고 로크미디어도 후원을 받고 라고요. 2020년 4월 초에 출간된 로크미디어의 움직임의 힘은 싱큐온 5기 큐블리케이션 1번 도서입니다. 네이버 싱큐베이션 카페 내 게시판에는 서평 인증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수가 지금까지 무려 224개입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말이죠. 싱큐베이션은 이제 노골적인 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9년까지 빡독은 비영리 사업으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서 빡독은 신영준, 고영성 씨와 체인지 그라운드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죠. 2020년 3월 두 번째 전국 빡독에서는 전국의 수십만 독자들 앞에서 대놓고 로크미디어의 책을 선전합니다. 무려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말이죠. 2020년 1월 첫 번째 빡독에서는 자신들을 비판한 도감단 회원들에 대해서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독자들도 따라서 행동에 나설 것을 부추깁니다.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는 경품까지 내건 설문조사까지 실시해가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요. 상상도 못한 고통을 치르게 해주겠다. 자신들의 멤버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할 때마다 고통의 시간이 1년씩 연장된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 전국 독서 모임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대교그룹의 윤리경영팀에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서 대중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항의 당사자에게 보내온 대교 사회공헌 실장의 부실한 사과문이었죠. 사과문 자체도 핀트를 못 맞추고 그리고 줄바꾸기까지 엉망인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보냈는지 책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없었죠. 보통 사과문 보면은 맨 아래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쪽으로 더 문의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걸로 미뤄볼 때 대교는 아무래도 체인지 그라운드 영리 사업을 알고도 눈을 감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재차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마는 열흘째 묵묵부답이죠. 네, 이제 빡독 역시 영리와의 영역으로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더불어 배우다 페이지도 실질적으로는 체인지 그라운드가 영리 사업의 선전에 동원을 하고 있죠. 대중들은 여전히 그걸 대교의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대교와 체인지 그라운드의 독서 모임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들만으로도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이 완성되었죠. 한 번에 수천 권의 책을 구매하고 서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우리나라 출판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규모로 커가고 있죠. 로크미디어의 책을 읽는 프로그램인 싱큐오는 싱큐베이션 일부로 시작됐지만 전체로 확대되었고 이제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빡독 X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빡독 전국 모임에서도 공공연하게 책 선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빡독 역시 싱큐온 프로그램으로 치러질 날이 오겠죠. 대교는 2020년 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기업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빡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는 사익 추구를 위한 사업의 발판이 되어버린 거죠. 신영준 씨는 2020년 1월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 욕설 강연 보도 덕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스스로를 욕티스트로 지칭을 했죠.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욕설 그 자체보다, 욕설은 이미 이전부터 알았으니까요, 체인지 그라운드를 추종하는 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설명을 원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욕설의 순화된 표현을 말하죠. 일단 박사님께 욕 들으면 성장함. 찰진 욕바가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린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장의 태도가 그러해도 책만 좋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책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별점으로 양서를 고르는 점이 1차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 들여오는 책들을 보면은 급하게 출간을 하느라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대충만 훑어봐도 눈에 거슬립니다. 그로스 IQ는 로크미디어의 두 번째 번역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타벅스의 프리미엄을 할증금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출간한 것이나 그리고 아마존의 사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라고 알 수 없는 해석을 붙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들여온 주역인 고용성 씨도 그 내용을 아예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걸로 해석을 해준다면서 왜곡까지 하면서 신영준 씨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정말 맙소사했죠. 그로스 IQ 책 한 군데에서만 찾아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분기 마감을 사업을 접으려 했다라고 해석한 대목입니다. 신영준 씨가 들여오면서 원서보다도 못한 책이 되어버린 거죠.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는 로크미디어 번역서 중에서 가장 히트한 책입니다. 이 책은 원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죠. 일단 국내 전문가들이 수많은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미신인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 죽은 음식이 된다, 방사능이 나온다, 이런 유사과학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을 박사, 최고 석학으로 얘기하는 허위 과장 마케팅을 했고요. 번역 오류는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퇴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출간이 됐죠. 게다가 태도가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태도에 대한 것들이 정말 문제였죠. 자, 어떠셨습니까? 체인지 그라운드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진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혹시 주변 친구들과 가족 친지들이 체인지 그라운드와 대교의 독서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서사기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대죄 시리즈 중 5번째로 독서 모임에 대한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참가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도감단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